재석이 오빠 여기 아까 계속 앉아있어. 재석이 오빠 있으면. 상아이가 똑바른가? 언니도 주문한 거 있어. 제 반전이야. 왜 무지개? 언니는 아, 시아랑 안 나오겠다. 나도 이거 TV랑 맞춰줘. TV. 빠졌네 입에. 이거 귀엽다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앞에를 봐주세요. 자, 시간 맞춰서 와줘서 고마워요. 자, 창조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 사람? 손. 난자가 정자 배웠잖아요. 어? 그거 분열하는 거 세포 분열이라고. 아닌데. 땡. 맞아요. 쌍둥이 배웠죠. 자, 일란성 쌍둥이는 모습이 어떻죠? 같아요. 모습이 똑같죠. 이란성 쌍둥이는? 쌍둥이 본 적 있어요? 진짜 아니 이제 쌍둥이. 지나다니는 쌍둥이마다 어머 저 일란 쌍둥이도 이러고 자, 배운 거를 잘 활용하고 있군요. 괜찮은 건가요 이거? 네, 괜찮아요. 근데 손가락질하면 그 손가락질 받은 당사자가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자, 존중의 표시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몇 개? 2개. 정자도 2개.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 하나, 정자 하나가 만나서 2개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쌍둥이 배웠고, 오늘은 임신에 관련된 걸 배울 건데 태아와 엄마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태아랑 엄마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쭉 다 보이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먼저 영상을 보고서 영상이 좀 길어요. 근데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게 다 나오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응? 거기 안에 그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뭔데? 어디 보자. 됐다. 자, 베란부터 같이 볼게요. 베란은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있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난소에 신호를 보내면 15개에서 20개의 미성숙 난포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땀포가 이제 난자를 네? 난자를 싸고 있는 포. 무슨 일이죠? 왜 안 나올까요? 오. 미? 됐다. 난포가 터지면서 과립세포에 둘러싸인 난자가 배출되는데요. 이걸 바로 배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팔관을 통해서 난자가 가고 있어요. 여기가 난소예요. 배란된 난자는 깔때기 모양의 나팔관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나팔관에서 이틀 정도 정자를 기다리며 점막을 따라 자궁 쪽으로 서서히 옮겨갑니다. 이틀 정도? 잘 보세요. 중간에 퀴즈 낼 거예요. 수정은 뭐라 그랬지? 정자 남자가 합쳐지는. 만나는 순간을 수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의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3억 개 정자가 성장이 가장 갑니다.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우리보다는 벌써 올챙이에 전쟁에서 가깝죠? 비춰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돌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뒤쪽에 다 잘 들리죠?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히 하겠는데요? 자공 경고.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공 경보가 열리는 것은 대단기 전후 한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저희 백혈이거든요. 자공 경보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것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점액은 슬라임처럼 끈적끈적한 액체를 얘기해요. 몇 마리 안 들어왔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하고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돈이 저렇게 이 많으니까 이루어지는 난관은 힘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가는 길이에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성공의 선택, 정제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디 왔으냐 저쪽이냐.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가 합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손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대형 같다. 사막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중위를 수용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드니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붙여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의 대화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정말 어렵게 만난 난자와 정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데요.
수정란은 난관의 점막을 덮고 있는 미세 만약에 계란을 비유한다면 노른자가 나날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그래요? 선모에 의해서 자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수정란은 난할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2개에서 4개, 8개, 16개, 32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그 후 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호매라고 부르는데 일부는 배아가 되고 일부는 태반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자궁 점막에 붙기 위해서 껍질을 벗습니다. 약간 아기가 들어있어가지고 두드리는 것 같아. 벗었어. 소화기. 힘들다. 미안합니다. 항상 재밌었는데. 까똑. 아이고. 됐는데. 뭐가 됐는데. 가톡. 위해서는 난관의 좁은 통로를 지나야 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정착할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 태반을 형성한 세포들이 제 역할을 착착 해낸다는 건데요. 영양분과 산소 등을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배꼽이잖아요. 지금부터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뭐야, 샜나? 선주에는 안쪽은 내장기가 중간은 뼈와 근, 바깥쪽은 뇌와 척수, 신경세포로 분화하게 될 뇌배엽, 중배엽, 내배엽 세포들이 왕성하게 분화합니다. 손으로, 심장으로, 눈으로 미리 예정된 순서대로 치밀하게 그 모양을 갖춰가는 순간, 이 지도를 페이트맵, 운명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엄마 여기서 좀 귀엽다. 지금 안식이가 이 정도 됐겠죠? 심장이 막 뛰고. 심장이 이제 뛰는 게 보일 거예요. 3주가 되면 조그만 배아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빛이 그리고 관처럼 보이는 심장이 생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이것이 뇌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쿵쿵 예쁘게 뛰어요. 5주가 되면 심장의 모양이 성인의 것과 유사해지죠. 저거 약간 공룡 같아 공룡. 네, 공룡 조용히 해줘. 얼굴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임신 5주에는 얼굴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귀여워. 눈이 생겨날 자리도 조금씩 옆으로 크기를 넓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팔과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팔과 다리가 된다는 거죠? 손가락 왜냐? 5주 때에는 머리가 몸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경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신경관을 둘러싼 세포들이 바로 척수가 되는데, 척수는 운동과 감각신경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뉴런 배웠죠, 뉴런이 뉴런. 만들어지면서 곧장 일본에 무려 50만 개의 뉴런들이 서로 만들어진다. 1분에 50만 개가 만들어진대요, 신경세포가. 하루에 7억 2천만 개나 되는 뉴런들이 만들어집니다. 7억 2천만 개 하루에. 그리고 6주가 되면 뉴런과 뉴런을 잇는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에 울고 웃고 38주 동안 뱃속의 아이와 엄마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태아의 배꼽과 연결된 태반은 자궁벽에 만들어진 태아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태반을 통해 모체와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엄마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받고 태아의 노폐물도 이 태반을 통해 배출되죠. 태반은 엄마의 자궁에 자리 잡은 아기 생명의 뿌리. 탯줄은 아기라는 꽃을 키워내는 줄기인 셈입니다. 태아의 장기는 순서에 따라 발생하고 배아기를 지나 계속 성장합니다. 그런데 배아기는 장기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시기. 따라서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형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천장. 임신 6주가 되면 장기의 발달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탯줄 속으로 장이 빠져나와 있다는 겁니다. 간이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위와 장이 자랄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8주가 되면 장기가 거의 만들어지고 9주부터는 장기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준기 소리. 우와. 엄마들만 지금 와. 장이 다시 들어가죠. 위치를 잡습니다. 이거 톡톡이에요. 뼈. 12주가 되면 어떡해. 성인의 위치와 같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작아졌어 이제. 얼굴이 커가지고 자세게.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얼굴의 발생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6주부터 9주까지는 힘이 들어서. 아기 입천장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이거 저렇게 안 되는 무사히 칼질을 보내면 배아는 작은 사람의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8주가 되면 이미 사람의 모습이에요. 손가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생깁니다. 몸 길이도 3cm 정도 자랐습니다. 머리 엄청 크다. 개구리가 아니야. 소리 같아. 이 시기에는 심장박동과 호흡, 근육을 주관하는 뇌가 발달합니다. 아직까지 관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 몸 전체를 움직이는 큰 운동만 관찰되지만 장기 형성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머리의 두개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뇌가 더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궁, 아기의 궁전. 엄마가 마련한 따뜻하고 성스런 궁전에서 아기는 기적같이 엄마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길을 따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기적은 10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궁전을 지키는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10주 넘어서는 이렇게 발로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군요. 태아의 움직임을 태동이라고 하죠.
보통 임신 3개월부터 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움직인다는 건 뇌와 신체가 부분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10주가 되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뇌와 장기들이 더욱 견고하게 연결되는데, 특히 중추신경계는 호흡과 심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손톱도 자라고 피부 감각이 발달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즉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게 되죠. 양수 속에서 팔다리 근육도 움직이게 됩니다. 아기는 피부로 자궁도 느낄 수 있죠. 신기하네요. 이게 다 태아의 뇌 덕분입니다. 몰입주에는 뇌 크기가 몸의 반 정도 되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몸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뇌 발달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뇌를 통해 장기들이 신경계와 연계돼야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태동은 뇌가 잘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편안할 정도의 부력을 느끼는데요. 양수는 태아가 삼키고 뱉는 물질입니다. 양수를 얼마나 삼키고 소변을 보느냐에 따라 양수의 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태아가 소변도 보나요? 아, 그걸 또 먹어요? 태아의 소변은 깨끗하고 소변이 배출될 때마다 양수도 교체가 되니까 문제 없어요. 태어나서 하는 것들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양수도 그리고 먹고 소변도 양수는 보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해준답니다. 임신 4개월.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듬뿍 받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키는 12cm, 몸무게는 110g 정도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에 솜털도 생기죠. 태아의 신체 모양도 점차 제 모양을 찾아가는데요. 손가락, 발가락에도 살이 올라 예쁜 모양이 됩니다. 아기의 뼈는 말랑말랑한 연골에서 점차 단단하게 바뀌게 됩니다. 오 5개월이 되면 뇌신경이 발달하면서 태아의 동작이 조금 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양수를 더 자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태아는 양수 안에 있는 수분은 흡수하고 나머지 물질은 대장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화기 계통이 발달하게 되죠. 또 빨고 싶은 욕망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해소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뇌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 4개월에서 6개월에는 주로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운동 중추가 있는 대뇌 비질 부분이 매우 빠르게 발달합니다. 아니 약간 엉덩이. 6개월이 되면 신경세포인 니런이 발달하면서 대뇌 비질은 호두처럼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죠. 태아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뇌에는 수백억, 수천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태아의 뇌 역시 비슷한데 뇌세포의 70% 이상이 태아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임산부들은 임신 중기에 뇌에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겠어요.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천,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 접점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6개월 태아기에서 활발하게 영역을 넓힙니다. 그런데 6개월 태아 시기에는 중요한 뇌신경들의 수초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전선에 피복을 입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수초화된 뇌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8개월 된 태아는 성인보다 2, 3배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태어날 때까지 불필요한 뇌세포들이 사라지죠. 그런데 학자들은 자궁내 태아에게 감각 자극을 주면 시냅스가 살아나고 뇌세포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엄마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 이때 엄마의 뇌에서 분비된 좋은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태반으로 향하는 혈류의 양을 늘려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의 양도 늘어나게 되죠. 여기가 편안하면 더 많이 먹네요. 좋은 게 더 많이 먹네요. 피아노집도 잘 잘 돼요. 해요? 기절 채워놓는데? 기절 엄청 그러니까 엄마가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면 마치 아기가 자장가를 들을 때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엄마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경우 혈액 내에 증가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 태아에게 전해지는 혈류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산소와 영양의 공급도 감소되고 심할 경우 태아의 뇌 발달이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오감 중 가장 빠른 발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청각입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외부의 소리를 듣고 6, 7개월 되면 엄마 아빠의 소리를 구분할 수도 있죠. 진짜 닮았다 얘. 그런데 조그만 외부 소리는 청각신경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엄마 목소리, 외부 소리는 고막과 달팽이관을 거쳐 청신경을 통해 대뇌피질의 청각 영역을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아주 시끄럽고 큰 소음은 금물이라는 것 아시죠? 끝났어? 진짜 끝나. 또 광고네요. 길어가지고 2분 정도 더 남았어요. 재밌어요? 네. 고민아 준비해라. 7개월 된 태아. 눈썹과 속눈썹이 생겼습니다. 눈을 감고 뜨는 것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예쁘다. 몸도 포동포동해지고 점점 더 아기다운 예쁜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머리카락은 남아있지만 등과 어깨를 제외하고 몸에 났던 솜털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신생아와 비슷한 모습이죠?
이즈음 태아의 몸무게는 약 1kg. 5개월 태아의 몸무게가 300g 정도니까 무려 3배나 늘어난 셈이죠. 아, 신기하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선택한 순간부터 태아는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아래쪽 자궁 문으로 향합니다. 태아는 좁은 선도를 통과하기 위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엄마의 물렁한 골반 머리뼈를 뼈예요. 겹쳐 네, 머리끈을 엄마의 머리뼈가 손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뒤틀어지면서 나와요. 엄마 못지않게 탄생을 위한 아이의 노력도 제 눈이 눈물겹습니다. 와. 태아는 스스로 고개를 돌려 좁은 선도를 빠져나옵니다. 신기하다, 신기해. 못 떨어졌어, 못 떨어졌어. 와. 네, 잘 봤어요? 네. 네. 퀴즈를 좀 낼까요? 그냥 수업하고 마지막에 퀴즈를 할까요? 마지막에 할까요? 좋아요. 자, 임신 과정에서는 엄마가 아기한테 일방적으로 다 모든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태아와 엄마가 같이 상호작용으로 임신 과정을 다 수행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하다 보면은 태반이라는 이야기 나온 거 봤어요? 네. 태반은 엄마의 몸과 아기의 몸을 연결해주는 곳이고 영양분과 노폐물을 서로 교환하는 곳인데 여러분 아까 정자가 자궁 속으로 들어올 때 백혈구가 잡아먹죠? 근데 백혈구가 잡아먹는 거 왜 잡아먹는다고 그랬지? 다른 셀프와 넌 셀프 죄송합니다. 내 몸에 있는 것과 내 몸에 있지 않은 것은 적으로 생각해서 잡아먹어서 정자도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먹게 돼요. 마찬가지로 수정란도 마찬가지야. 내 세포랑 똑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지? 근데 태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마의 몸에서 공격하지 않도록 면역체계가 공격하지 않도록 반대로 엄마 몸이 공격받지 않도록 해주는 방어막 역할도 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태반에서는 보호하는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 태반은 엄마의 몸에서 만들어질까 아기가 만들어낼까? 아기가 만들어내요. 아기의 수정란의 일부가 태반이 돼요. 착상이 되면서 태반을 만들거든요. 아기가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배라는 이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수정란의 안쪽에 덩어리 세포가 나중에는 태아로 자라는 게 되고 바깥으로 주변인 태반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까 은파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노른자가 난황이라고 해서 아마 그게 병아리로 자라날 거고요. 아마 겉에가 영양분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태반에 선생님이 태반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이 태반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아기가 엄마 나 지금 뇌를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필수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엄마 지금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라고 호르몬을 내보내주면 엄마가 나 고기가 먹고 싶네 생선이 먹고 싶네 이러면서 엄마가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갑자기 엄마 지금 나는 비타민이 필요해요 빨리 과일을 드세요 그러면 신맛 나는 과일이 필요하고 아니, 엄마가 먹고 싶어 하는 느껴지는 게 그게 태아와 엄마가 서로 사교작용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먹게 되고 그것이 혈액을 통해서 태아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태반에는 여러 가지 하는데 영양분을 교환하기도 하고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요. 호흡 기능도 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도 하고 면역 기능 아까 말해준 것처럼 면역과 보호 기능을 합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아기와 태반은 엄마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출산이 뭐였지? 출산 아기 낳는 아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이 출산인데 출산이 임박하면은 태반에서 호르몬이 나와. 엄마
나 이제 세상에 태어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엄마 몸도 준비하세요 하면 호르몬이 나와서 엄마 몸이 뼈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자궁이 수축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출산을 하는 것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누가 한다고? 아기가 태반에게 신호를 보내서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엄마가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출산할 때 엄청 아파.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엄마가 태아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엄마 몸에 신호를 보내줘서 엄마 몸이 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호르몬 작용도 하게 해주고 서로 엄마랑 서로 소통하면서 아기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여러분, 엄마 쭈쭈 먹어봤죠? 네. 기억나요? 엄마 쭈쭈 먹었던 거? 아니요. 기억 안 나죠? 임신되는 순간부터 아기가 엄마 몸에서 모유가 생길 수 있도록 호르몬을 보내줘요. 그래서 엄마 몸이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가슴이 불면서 거기에 이제 모유가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젖샘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서 모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모유에 포함된 영양분은 여러분이 태어난 지 한 달 됐을 때, 그 다음에 돌 됐을 때, 2돌 될 때까지 먹은 친구들도 있죠? 3살 될 때까지, 자, 생일 2번 지날 때까지 먹은 사람도 있는데 그때마다 모유 영양분이 달라요. 그래서 미수가 알아요. 미수가는 우리가 임신기간은 보통 40주로 보는데 40주보다 빨리 태어난 아이들, 정상적으로 이제 40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먼저 태어난 아이들을 미수가라고 하는데 그 미수가가 태어나면 엄마 몸에서 그 아기가 원래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받아야 되는 영양분들을 더 많이 넣어서 모유를 만들게 된대요. 그런 신호를 다 보내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때 여러분이 먹어야 될 영양분을 최적화된 게 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유, 여자친구들은 이제 어머니가 되면 이제 아기를 낳으면 모유를 가장 많이 먹이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영양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선생님 오늘 준비한 거고요. 자, 퀴즈. 제일 어려운 것부터 내야겠다. 맞추면은 자, 맞추면은 달란트 줄 거예요? 네, 달란트 드립니다. 자, 영상을 잘 집중해서 봤는지 볼 거예요. 어려운 거부터 해야 되겠어. 자, 퀴즈를 맞추고 싶은 사람은 자기 이름 2글자를 외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맞출 거면 지혜 하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알겠죠? 서지. 아니요, 지혜 2글자. 자, 사랑이는 사랑, 아이는 아인, 소은, 하경 이렇게 알았죠? 자, 예. 여자의 몸속에는 난소가 양쪽에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난포 혹은 여포라고 주머니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그 주머니가 터지면서 난자가 뿅 나오는 것을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아, 혜미 빼고. 아 왜? 하경이 손 든 거예요. 제희? 뭐야? 엄마 알려줘. 대답해보세요. 엄마가 알려줬어? 엄마 알려줘봐. 딩동댕 나오세요. 계란 아니 계란? 계란 아니야 계란? 계란이야 계란 제이야 계란. 다시 크게 그만해. 일로 와 가까이 오세요. 계란. 정답이 뭐라고요? 계란. 딩동댕. 자, 우와. 여기 나왔네. 이거 빼야 되겠다. 아니 한글 몰라. 봐봐봐봐. 계란. 야 엄마 알려줘. 자, 만들. 자 그리고 이제 자 2번째 퀴즈.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을 손. 아직 퀴즈 안 냈어요. 수정이라고 하죠.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2번째 단계인데 여기 영상에서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정자가 첫 번째 정자가 난자를 뚫고 딱 들어가게 되면 난자가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부엌을 만들어. 다시 한번. 다시. 잠깐만요. 사랑이 우선 기회 줄게요.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가면 난자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손. 자, 사랑이 먼저 대답해 볼게요. 난자가 그 다른 세포들이 들어오지 다른 세포 어떤 세포? 다른 어. 정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막. 그 이름이 있는데. 나린 잠깐만. 나린 잠깐만요. 소은이 먼저. 소은이. 잘 모르겠어요. 자, 나린이 그다음 나린이. 나린이. 그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예요. 백혈구 아, 땡. 재은이. 저요 죄송 기다리세요. 재은이. 나날? 땡. 죄송 어. 세포막 땡. 아, 이거 어렵구나. 힌트. 힌트는 세 글자고요. 하얗게 변해요. 그러니까요. 그것까진 저도 알아요. 하얗게 변하지. 저도요 백. 하얗게. 백. 아니에요. 이거 너무 어렵네. 자,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투명대예요. 투명대. 투명대라고 이렇게 벽을 만들어요. 사랑이가 잘 맞춰줬는데 이름의 문제여가지고 보호막을 만드는 거 그 뜻은 맞지만 이름은 투명대예요. 투명대로 딱 막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려운 거. 자, 질문 나갑니다. 수정된 수정란이 자궁벽에 자리 잡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한 번만 더 아이. 설명해주세요. 책상 딩동댕. 와. 잘했어요. 자, 착상 어려운 단어인데 잘 맞췄어요. 자, 착상. 착상은 수정란이 자궁벽은 이렇게 벽으로 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정란이 딱 파고 들어가서 자리 잡는 걸 착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아가 아기가 막 자라나잖아요. 그거를 태아의 발생이라고 해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주수별로 나눠서 이제 발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사람이 100%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정해진 대로 발달합니다. 정해진 대로 발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라고 나오죠? 네 그거는 뭐야? 수정란에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한 지도가 그려져 있다는 뜻이야. 지도 배웠죠, 여러분? 네. 그 지도가 뭐냐면 염색체 안에 있는 DNA가 여러분의 지도예요. 정자의 몇 개? 염색체 23개. 난자의 염색체 23개가 만나서 여러분의 46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염색체 안에 있는 DNA가 여러분들을 이미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자라는가, 어떤 순서로 자라날까, 어떤 장기부터 발달할까, 머리카락은 색깔은 어떨까, 눈 색깔은 어떨까 이런 게 다 지도에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수정을 딱 하는 그 둘이 난자가 만나잖아요. 그 핵이 서로 그러면 난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23개. 그렇지. 난자가 가지고 23개. 그렇지. 그래서 46개가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적혈구 빼고는 다 핵이 있고 핵 안에는 46개의 DNA 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퀴즈. 어린 친구들도 맞힐 수 있어요. 마지막 퀴즈. 잘 들으세요. 자, 크게 자기 이름 외치면서 두 글자 이름 외치면 손 드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몸속에서 상호작용할 때 영양분과 노폐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호르몬을 배출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인이가 제일 빨랐죠? 딩동댕 태반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아인이 우선 여기. 이야. 자, 잘 들으세요. 마지막 이건 쉬워요. 집에서 미리 공부해온 거 아니야? 아기가 절대 안 보여줘. 얘 맨날 나 수업 중에서 옆에 와서 막 하나라도 더 보려고 그러는데 못 보게 하거든요. 자, 마지막 퀴즈. 아기가 엄마 몸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 다시 해요. 사랑이. 사랑이가 빨랐던 것 같아요. 다음 딩동댕. 아. 잘했어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아니요?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그만할까요? 네.
그만합시다. 그만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따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인사하고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